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하는 오늘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펜스 미 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관련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오늘 오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미국 펜스 부통령이 방한하는 날이라 이게 어떤 미국을 향한 의도적인 도발이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신포에서 발사를 했는데 네. 실패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네. 좀 정확한 정보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신포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신포라는 곳이 미사일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있고 그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또 거기서 지금 계속 생산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포에서 만약 미사일을 쐈다라면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근데 그 미사일은 사실은 한국과 미국 한미 연합군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핵과 미사일의 그 마지막 종결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펜스 부통령이 왔고 어저께 열병식도 보여줬고 당연히 미국에 대해서 경고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저께 보여준 것이 그 보여준 걸 넘어서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아마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실험 발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일단 실패로 판명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방한길에 올라 있는 펜스 부통령도 기내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미 수뇌부들의 고민이 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주간 아주 강력한 발언들을 계속했습니다. 네. 북한에 그렇죠. 대해서 처음에는 북한 자체의 이런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김정은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김정은의 그러니까 북한 최고 지도자를 겨냥을 해서 발언을 했고요. 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트럼프가 이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골격은 지금 이미 마련된 상태고 그리고 또 트럼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불확실성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지를 안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카드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대북 정책의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계별로 그 대북 정책이 운영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미 부통령이 처음 아시아 태평양 순방지로 우리나라를 택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 날 출범을 했으니까 올해 지금까지 오늘까지 약 80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매티스 국방장관이 먼저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왔고 그다음에 이제 펜스 부통령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만 빼놓고는 미국의 최고위층이 지금 다 방문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이고요. 물론 이제 북한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많이들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 정국 때문에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정책 공조에 가장 좋은 것은 한국의 지도자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미국의 어쨌든 고위층이 한국에 온다면 미국이 대북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또 전달을 할 수 있고 또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방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고 있는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비행기가 도착을 해서 이제 택싱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는데 내일 이 펜스 미 부통령이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좀 보다 강경해진 어떤 대북 메시지를 좀 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북 정책이 사실상 정해졌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강력한 압박과 관여라는 이제 그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한국 측에 설명을 하겠죠. 더불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고 갔던 얘기들도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얘기되는 군사적인 조치를 포함해서 대북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한국과 공조를 해서 갈 건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 원칙이 정해졌다고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2012년에 이른바 229 합의라는 것을 북한이랑 맺었는데 네. 예. 그때 이제 그 다음 바로 달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갖고 워싱턴과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죠. 그 다음부터 작년에 1월 달에 그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 예. 사실은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것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굉장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지난 예. 미중 정상 때도 이미 이제 일부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2시간 동안 시진핑 주석과 독대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독대에서 북한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했고 특히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을 아마 시진핑 주석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예, 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회담이 끝나자마자 틸러슨 국무장관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회담의 결과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중국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다. 이제 중국이 우리랑 같이 가면 좋지만 만약 안 가면 미국이 혼자서라도 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의미는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카드를 충분히 중국한테 보여줬고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서는 숙제를 가지고 가는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수순이고 네. 만약에 그럼에도 미국이 원하는 건 사실 간단합니다. 원유를 중단을 하고 석탄 수입을 중지해라라는 거거든요. 만약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충분히 호응을 하지 않으면 예, 예. 뭐 미국의 독자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군사적 조치를 아마 고려를 할 그렇게 지금 정책이 짜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군사적 검토, 군사적 어떤 옵션 이걸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제 이 펜스 미 부통령이 이 방안 중에 어떤 이런 군사적 옵션에 대한 군사적 선택에 대한 이 부분도 좀 논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적인 조치라는 게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4월 위기설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예, 예. 위기설의 핵심은 미국이 북한에 선제 타격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지금 잘못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예, 선제 타격과 예방 타격이 있는데 그게 두 개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라는 분명한 징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세워서 이걸 한국을 향해서 쏘는데 그 미사일 안에 핵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자위 차원에서 당연히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국제법과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예. 이제 반면 예방 타격은 그렇게 공격 징후가 임박하지 않았어도 지금같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개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핵 관련 시설을 사전에 폭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사일 관련 시설들을 폭격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북한의 핵시설이라는 것이 영변뿐만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은 비밀시설로 굉장히 흩어져 있고요. 네. 또 미사일 기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군데 있고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도 100여 기가 이상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사 미국이 그런 군사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그 군사적인 조치의 목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무력화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군사적인 조치는 굉장히 제한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가 이렇게 대북 압박을 하고 있는데 북한도 뭐 굴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하다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게 문제다.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낫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려를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군사적인 조치로 목표 달성 가능성은 적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군사적인 옵션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럴듯한 위협을 저쪽에 충분히 줌으로써 압박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인류 역사의 전쟁을 보면 이게 오판과 오인에 의해서 전쟁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것을 고려를 할 때 지금 충분히
사실은 지금 4월 위기설이 나오는 것도 그 네.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오판과 오인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미국에서 지금 그 강온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강력한 발언을 하고 있고 오히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조금은 이제 온 쪽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통제를 잘 앞으로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북한 태영절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이 치러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신 기자들도 초청이 됐고요. 김정은이 계속 환한 표정, 상당히 좀 자신감을 드러내는 어떤 이런 국제사회 압박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좀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글쎄, 그 바로 또 전날 여명거리를 또 그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외신 기자들에서. 예, 그러면서 또 양복을 입고 나왔고, 그리고 어저께 태양절에서도 이제 표정을 보면 굉장히 여유 있는 표정, 웃음도 많이 짓고 있고, 이것이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이 정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특히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이면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식 석상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태양절이라는 것이 북한에게는 뭐 민족의 명절이라고 불리고 있으니까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여명거리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뭐 미국이 아무리 압박을 해봤자 뭐 우리는 끄떡없다. 나는 이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예. 것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미국의 압박의 가장 핵심은 북한이 6차 핵실험과 ICBM을 발사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대신에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는 지금 우리가 여유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또 여명거리와 열병식이라는 게 기가 막히게 좀 조합이 된 것이 김정은이 계속 얘기하는 경제 건설 및 핵 병진 노선에 이제 둘 다 이 아구가 맞는 거거든요. 예, 예. 하나는 경제적인 거고 하나는 군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그런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네요. 네. 예, 어제 열병식에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좀 공개가 됐잖아요. 뭐 아직은 뭐 성능이나 완성 단계를 알 수는 없지만 좀 안보 부분에 있어서 좀 파장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우려가 됩니다. 네. 세 가지 종류의 미사일이 지금 보여졌는데요. 네. 그중에 예. 두 개는 우리가 처음 보는 거고 하나는 이제 개량형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그것이 이렇게 통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재원을 우리가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고요. 예. 아마 북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죠. 근데 처음에 나타난 그 6개짜리 바퀴인가요? 거기에 나온 것은 전체적인 길이 같은 거를 볼 때 이것이 거의 ICBM급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일단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길이가 길수록 그만큼 사거리가 늘어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중량도 충분히 그것을 ICBM급이라고 판단할 정도 수준은 되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튜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엔진이라든지 성능을 보기는 힘듭니다. 그거랑 이제 그거보다 조금 짧은 게 하나 나타났고요. 예, 또 예. 하나는 KN-08의 개량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원래 무수단에 하는 이동형 발사대에 그걸 얹어서 지금 왔습니다. 앞에 탄두가 좀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쨌든 계속 ICBM급의 뭐 준중거리든지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성능을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 지금 과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한테는 계속되는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어제 보여진 이런 신형 ICBM 이게 만약에 완료 단계라면 뭐 성능은 좀 그전보다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길이가 길어지면 사거리가 뭐 더 길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발전한 그런 신형 ICBM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이제 북한이 공개적으로 좀 실험을 해야 우리가 정확히 재원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ICBM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북한이 그 기술력을 다 확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핵심 기술이 이제 재진입 기술이라고 해갖고요.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 굉장히 큰 마찰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 기술을 아직은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도항법 장치라고 해갖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그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도 지금 아직 확실치 않고 그 추진체는 지금 북한이 작년과 올해에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상당 부분 추진체는 뭐 확보를 한 거로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탄두를 충분히 소형화했을 것인가 그것도 좀 가능성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여전히 이 공개 실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아직은 그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지는 않은 네.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올해도 5번의 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 중에 3번을 실패를 했거든요. 뭐 어제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시험 발사한 것도 뭐 실패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3번이나 실패를 한 건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ICBM 형태가 여태까지는 아니었고요. 예, 예. 이제 준중거리 무수단 계열이나 아니면 스커드 ER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사거리가 1번 정도까지 오는 것들을 주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꼭 100% 발사를 실패했다라고 보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는 예, 것이 예.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사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또 중점을 둘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발을 발사 실험을 했다 하면은 그중에 한 7발 정도만 성공을 하면 그것은 이제 실전 배치가 될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이 전부 다 실패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적어도 한 가지 비교적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미사일 공격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건 ICBM이고요. 북한에서 한국은 워낙 그 중심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핵탄두를 실어서 쏠 수 있는 미사일 종류도 많고 예. 그것은 이미 확보했다라고 우리가 보고 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계속 보이는 부분이 오산 미 공군기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펜스 미 부통령이 이제 모습을 보일 텐데 네, 지금 문이 열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가요? 예. 좀 아마 잠시 어떤 후에 마음으로 오게 될까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네. 특히 이제 그 아시아 순방에 한국이 첫 번째 국가로 오는 거고요. 네. 그 펜스 부통령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랑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가 지금 네. 이제 막 오는 이 시점이고요. 예. 이게 1차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억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 ICBM이죠. 4월 중에 그런 것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굉장히 정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계속 경고의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한국에 와서 한국과의 여러 가지 협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도 협상을 할 것이고 협조를 하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임무를 적절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지금 한국에 도착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오는 25일 또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 이날도 또 핵실험의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 4월 달에 우리가 2번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열병식이 이제 태양절이었고요. 예, 그때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 더 남은 게 이번 달 25일인데요. 저는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실험의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칼빈스호도 지금 이미 이동을 하고 있고 예, 예. 뭐 보도에 의하면 니미츠호도 오고 있다는데 그건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압박을 지금 미국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당연히 북한에게 자제를 지금 얘기를 했겠죠. 네.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이 뭐 한 2, 3주 전부터 새로운 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예. 북한이 또 뭐 그런 그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한국 대선에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대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지금 늘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풀 수 없는 수수께끼는 그럼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을 늘 넘어서서 했던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변수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그런 공고화의 문제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면은 예.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넘어서서 북한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앞서 짧게 니미츠호가 뭐 한반도 주변으로 출동된다 이런 보도 아직 사실은 아닙니다만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끼리 얘기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런지도 짧게 예, 근데 짚어주시죠. 저는 이 니미츠호가 한반도에 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가정을 해서 혹시라도 오게 된다면은 보통 한국과 한미 동맹이
북한과의 전면 전쟁을 상정을 할 때 항공모함 전단이 3개가 이 한반도 해역으로 전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칼빈스호가 어디쯤 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니미츠호가 온다면 2대가 있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호는 지금 칠함대 사령부가 요코스카에 있으니까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물론 정비 중이라고는 하죠. 근데 사실상 그러면은 3개의 항모 전단이 다 한반도 유역에 모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북한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겁니다. 미국이 전면전을 각오하면서까지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아직은 좀 더 그 정보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부도 좀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일단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방안, 펜스 부통령과의 어떤 방안에서의 어떤 회담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 미국과의 같은 공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일단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통해서 물론 압박 자체, 제재 자체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죠. 그러니까 북한이 예. 핵을 포기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는 지금 제재와 압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같이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가지 지금 이미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과 미사일의 동결이라는 카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당분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 협상을 하겠다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저는 조심스러운 게 한국과 미국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도 그렇고 북한과의 협상도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가 이 계속 비슷한 사이클을 돌아서 여태까지 와서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는데, 다시 북한이 핵 동결 카드라는 걸 갖고 나온다면은 그것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핵 동결이 우리 목표가 아니라 비핵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나와서 이제 취재진 그리고 이제 관련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한미 장병들과 부활절 예배 및 만찬을 가질 예정이고요. 내일은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면담한 후에 이제 회견을 갖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아웃사이더로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마이크 펜스는 미국 정계에서 주지사도 했고 상원의원도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공화당의 이른바 그 지도부랑 굉장히 통합니다. 그래서 그 일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펜스 부통령과의 관계를 한국이 잘 해놓는 것도 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일단 현충원을 참배한 후에 내일 오전 이제 DMZ를 방문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 대북 경고를 분명히 하겠죠. 특히 DMZ를 방문하는 것은 늘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예,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죠. 일부러 그것을 가는 거니까요. 예. 그게 가장 남과 북,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과 북한 간의 가장 최접점의 최전선 아닙니까? 최전선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는 메시지는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북한도 귀담아 들을 거고, 펜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를 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더 이상 그런 도발을 하지 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라라는 메시지는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요즘 들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 메시지도 내놓을 수 있겠죠.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기다리는 아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그 후에 또 시진핑 주석이랑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층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오간 거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대북 정책의 기본 입장들은 다 밝혀진 상태고, 이제 중국의 몫이다라는 거죠. 워싱턴의 기본적인 인식과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 북한 핵 문제라는 것 자체가 결국 중국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원유 수송관을 잠궈버리거나 북한의 석탄을 수입하지만 않으면 북한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핵을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다라는 게 워싱턴의 아주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도 비슷한 거죠. 그것을 해라.
그래야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뭐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경제적인 이해조차도 양보할 수 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한 것은 트럼프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포기할 정도로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제는 중국이 역할을 해라라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중국은 그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중국 내에서도 좀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른 또 그런 동참하고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좀 선회되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 전임 행정부의 국방장관들이 잇따라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북 옵션 상당히 신중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폭격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역할 분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국방장관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고 그리고 예.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확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그래도 제한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타격을 하게 되면 북한이 틀림없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응사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확전의 가능성이 크고 그건 전면전까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국방장관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 확전 통제라든지 아니면 오판과 오인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시그널링이라고 하는데요. 예. 북한의 시그널링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조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워싱턴의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군사적인 조치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펜스 부통령이 헬기로 이동을 해서 이제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